네, 안녕하십니까. 휴직 교육안대의 강의를 하고 있는 안경사 평생직업교육원장 김석주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절 레그 검사 하는 것까지 실습하는 장면까지 같이 보았고 그러면은 그 조절 레그량이 정상 범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조절 반응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 큰 문제거리는 되지 않겠죠. 그런데 조절 레그량이 너무 높게 측정이 되거나 너무 낮게 측정이 되는 사람들도 이제 검사를 통해서 많이들 보시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까?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1편부터 쭉 보고 또 현장에서 검사까지 쭉 해 보셨던 분들은 이게 결코 검사가 오래 걸리거나 복잡하게 뭔가 장치가 필요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거리 굴절 검사 이후에 그냥 근거리 시표 내리고 격자 시표 띄워서 조작 판넬에 있는 격자 시표 눌러서 한 번만 확인해 보는 수준으로만 하시면은 조절 레그량을 알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역으로 이제 저희가 조절 반응을 얼마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과정이 아니니까 쭉 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 결과값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이제 이 검사 설명할 때에 단한 조절 레그량 검사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당연히 이 검사는 양안 뜬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더 확장을 하셔서 나는 오른쪽 눈 따로, 왼쪽 눈 따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따로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따로따로 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오른쪽과 왼쪽에 조절 레그량이 일반적으로 같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차이가 나요? 조절 레그량이 좌우가 다르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다르게 나오겠죠. 첫 번째 이유. 양안 조절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좌우 조절 레그량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거리 검사를 끝내고 즉 온거리에서 이제 양안 조절 균형 검사가 끝냈겠죠. 그리고 곧바로 이 조절 레그 검사를 오른쪽하고 왼쪽을 해보면은 같게 나오면은 조절 반응을 같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조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잘 검사가 된 것이죠. 근데 따로따로 했더니 좌우가 다르네. 어이구, 온거리 뭔가 검사 잘못했나 보다. 이 생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가 다르다면 일단 양안 조절 균형이 안 맞았나 보다 생각하고 양안 조절 균형 검사 또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양안 조절 균형까지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가 따로따로 나온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좌우 조절력이 다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좌우 조절력이 다르진 않는데, 특별히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조절력이 다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절력을 측정해 봤더니, 좌우 조절력이 다르게 나오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언뜻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좌우 조절력이 다르게 나온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쵸. 가입도를 다르게 노절하라고 그랬죠. 가입도를 다르게. 그래서, 그래야지, 근점이 같아지니까, 그래야지 편안하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우 어느 쪽인가
난시 도수가 부정확하게 검사가 돼 있으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이 검사가 하기 싫어지죠. 좌우가 그냥 다 같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아유, 매번 좌우가 다르게 나와. 이 조절 레그량이.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찾아야 되니까, 귀찮아. 당연히 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검사를 모든 분한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대. 뭔가 불편하대. 그럼 그때는 확인 차원에서 단안 조절 레그 검사 같은 거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양안 조절 균형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난시도수를 잘못 넣어줬는지, 아니면은 좌우 조절력이 실제로 틀려서 그런 건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검사는 그냥 양안 뜬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양안 조절 레그량이 약간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게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저희가 40cm 거리의 시표를 두고서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절 자극량은 2.50 디옵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상단에 그냥 2.50 아예 세 개를 써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검사하는 목적이 조절 반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조절 반응량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절 레그 검사를 해서 역으로 조절 반응량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검사는 조절 레그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조절 레그 검사를 했더니 0.50 디옵타로 검사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5 자극량이고 반응은 2 디옵타 했으니까 조절 자극량에서 조절 반응량을 뺀 게 조절 레그량이니까 조절 반응은 2 디옵타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조절 반응을 조금 덜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초점 심도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정상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절 레그 값이 0.50 디옵타로 측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래, 조절 반응은 2 디옵타를 하고 있네. 그럼 정상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조절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조절 레그 검사했더니 플러스 1디옵터, 아니면 플러스 1.50, 아니면 뭐 플러스 2디옵터 이렇게 검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플러스 1디옵터가 나왔다는 얘기는 조절 반응을 1.50만 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 2.5에서 1.5를 빼야지 1디옵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조절 레가 1디옵터면은, 반응은 또 얼마지? 1.5를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 그 국가고시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배우기로는 2디옵타 정도, 40cm를 보려면은 2디옵타 정도는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1.5밖에 조절을 못한 거잖아요. 반응을.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가 조절 레그량이 2디옵타예요? 2디옵타면 어때요? 반응 얼마나 하고 있죠? 0.50밖에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0.5 조절해갖고 40cm 선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절 레그가 지금 0.5보다 높게 측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조절 레그가 높다 이렇게 합니다. 조절 레그가 높다. 이 얘기는 역으로는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조절 반응량은 낮다 이렇게 된 거죠. 조절이 낮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조절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조절이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요?
노안들이죠, 노안들. 그렇죠. 그래서 노안들이 조절력이 낮아서 조절 반응이 적어서 이 조절 레그량이 높게 측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측정된 이 값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죠, 노안한테는? 그게 가입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입도예요. 그런데, 아니, 이제 20대야. 20대인데, 오늘 배워서 해보라고 했더니, 진짜로 조절 레그량이 높게 나왔어. 뭐 1.50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반응을 너무 적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쩌면은 가입도가 필요한 친구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거리 검사 딱 끝나고, 근거리 실습 보면서 이 검사 했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네? 가입도가 필요할지 모르겠구나. 얼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른 검사 몇 가지 추가적으로 해서 가입도를 넣어주니까 훨씬 더 좋다고 그러네? 그러면 가입도 렌즈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고자 이 검사를 통해서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절 레그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050, 막 마이너스, 이 검사가 노안 가입도 일종인데, 마이너스 도수도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안경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든 포르타들이 이게 이제 가입도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안 들어가게끔 세팅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플러스 도수만 들어가게끔. 근데 이거는 제가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바꿔드릴 수는 없고, 그 장비를 구입한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이 마이너스 도수가 들어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청해서 간단하게 그냥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하여튼 조절 레그 검사했더니 마이너스 0.50일 때 수평하고 수직선이 선명도 같대요. 그럼 검사 결과가 050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050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조절 반응은 2.5에서 3 디옵터를 빼야지 마이너스 0.550이 나오겠죠. 그렇죠. 2디옵터만 해도 40cm가 선명해 보이는데 굳이 이 친구는 어찌하여 3디옵터씩이나 하고 있을까?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조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상태죠. 조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상태.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을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복잡해. 그러면 이 수업을 안 드셔도 돼요. 그래도 하나씩 그래도 파헤쳐 보고 싶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은 이 조절 레그 값을 통해서 조절 기능도 알 수 있지만은요, 양한시 기능까지도 언뜻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같이, 동시에. 저희가 NRA, PRE 검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절 레그가 예상값보다 플러스 도수가 높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겠어요? 이 도수, 이거죠, 이거 두 번째 있는 거. 첫 번째 거는 정상값이에요. 두 번째, 이 경우. 조절 레그가 높은 경우, 조절 레그가 높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조절 반응량을 알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절 레그가 높다는 거는 조절 반응은 적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누구? 대표적인 게 노안. 그렇잖아요. 노안들이죠. 노안인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절 레그가 높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우리 노안이라고 표현 안 쓰잖아요. 뭐예요? 조절 부족. 또는 뭐 조절 마비. 이런 상태이면은 이 조절 레그 값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항상 조절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고 결정 짓기 전에 고민해야 될 게 어디를 고민해야 되냐면 온거리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온거리에서 정확하게 교정이 됐냐 안 됐냐를 먼저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절 레그가 너무 높다. 그래서 조절 반응을 많이 한다. 누구겠어요? 조절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온시자들이죠, 온시자. 그쵸? 이 온시자들을 교정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이 조절 레그 값이 어때요? 높게 나와요. 조절 반응을 적게 하는 거죠, 조절 반응을. 왜? 이미 조절을 쓰고 있으니까. 다시요. 조절 레그 값이 높게 나왔다. 그 얘기는 조절 반응을 적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온시를 교정해 놓지 않으면은 이미 조절을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여서 조절 레그량은 오히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절 반응을 적게 해버린다는 얘기죠. 여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온거리가 정상적이라면은 조절 부조 이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까 이제 양한시 기능까지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외 사이하고 내 사이 두 개잖아요. 경합을 하죠. 외 사이하고 내 사이. 자, 외 사이는 어떻습니까? 눈이 벌어지려고 하죠. 벌어지면 두 개로 보이죠.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융합성 폭주라는 걸 쓰잖아요. 융합성 폭주가 부족하면 또 두 개로 보여요. 그럼 또 뭘 쓰려고 하겠어요? 조절성 폭주를 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절 반응을 많이 해야 되겠죠. 외 사이는. 그쵸? 왜? 조절을 많이 해야지 조절성 폭주를 많이 쓰니까. 근데 반대로 내 사이는 어때요? 내 사이는 자꾸 눈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두 개로 보니까 어때요? 계산을 하려고 그러죠, 계산. 그럼 계산하려면은 융합성 계산이라는 걸 써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계산 능력이 부족해. 부족하면 어때요? 조절성 계산이라도 하기 위해서 조절을 덜 하려고 그래요. 왜? 조절을 풀면은 눈도 계산되니까. 그래서 조절을 덜 한다. 조절 반응을 덜 한다. 그럼 무슨 사이가 되겠어요? 그쵸. 내 사이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내 사이가. 그래서 온거리가 완벽하게 교정이 되었다면은 조절 레그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조절 반응을 적게 한 거잖아요. 조절 반응을 적게 한 거는 조절 부족 아니면은 내 사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절 레그량이 높게 나온 게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했냐면 노안이라고 했어요. 노안들이 이게 곧 가입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절 레그량이 높다. 그러면은 조절 부족 아니면은 내 사이거든요. 근데 조절 부족하고 내 사이는 해줄 수 있는 게 가입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조절 레그가 높게 나오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진 않죠. 여하튼 조절 레그가 높게 나온다면은 조절 반응을 덜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나는 가입도 넣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절 레그가 낮게 나온 경우가 있죠. 낮게 나온 경우. 이 낮게 나오는 게 저희한테는 사실은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 먼저 온거리를 따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교정 근시가 존재하는 것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시를 교정하지 않으면은 조절 레그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온거리를 정상적으로 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나왔다. 자, 이 숫자 보면은 낮게 나왔잖아요. 그럼 어때요? 조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과조절 또는 조절 과다, 조절 경련 이렇게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절 과다, 조절 경련, 네. 그 다음에 조절을 많이 한 친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사이자들은 융합성 폭주가 부족할 수 있으니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조절성 폭주를 쓰려고 조절을 많이 하다 보면은 조절 레그가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외사이 때문에 그런지 정말로 조절 경련 상태인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뭐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외사이가 있으면은 베이스 인프림을 넣어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좀 편안하게 시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조금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은 이 값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활용할 것인지도 들여다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절 레그 검사 결과 한 가지만 가지고서 그냥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근거리 그 노원 가입도 검사, 그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봤던 조절력, 그리고 뭐 지난번에 했던 NRA, PRA, 예.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했던 조절 레그 검사까지 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사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갖추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고객의 눈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검사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주 해보고 또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서 현장에서 좋은 값으로 이렇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조절 레그 검사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